오늘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특히 막내딸을 볼 생각에 마음이 많이 들떴다. 그런데 식당에서 만난 막내는 평소와 달랐다. 표정도 밝지 않았고 좋아하던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다.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짧게 돌아왔다. 시간이 갈수록 막내는 더 예민해 보였고 다른 식구들까지 눈치를 보는 듯해 마음이 무거워졌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다. 그렇게 어색한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늦은 저녁 막내딸과 사위가 다시 찾아왔다. 막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엄마, 사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춰버린 듯했다. 오늘도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리차를 끓였다. 고소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다. 보리차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지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뜨끈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오늘도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본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다들 각자의 삶이 바빠서 같이 보기가 힘든데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다. 오늘처럼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나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뜨게 된다. 무슨 옷을 입고 나갈지? 아이들이 좋아하던 음식이 요즘도 여전히 입에 맞을지? 손주 얼굴은 또 얼마나 달라졌을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도 가족을 만나러 가는 날의 마음은 늘 비슷한가 보다.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보고 싶었지만 특히나 막내딸을 볼 생각에 설레었다. 원래 자주 얼굴을 비추던 아이였는데 요즘 들어 많이 바쁜 건지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막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밝고 말이 많은 아이였다. 기분이 좋으면 조잘조잘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항상 같이 먹자며 가져와 주었다. 그래서 가족 모임에 막내가 있으면 언제나 분위기가 좋았다. 나는 그런 막내딸의 얼굴만 봐도 정말 행복했다. 오늘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여전히 먹는 걸 좋아하는지, 별일은 없는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저녁이어도 가족끼리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는 시간이 참 귀하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약속한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여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서로 안부를 묻고 자리에 앉는 그 잠깐의 순간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는 듯했다. 막내딸도 와 있었는데 웃으며 인사는 했지만 어쩐지 평소보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살다 보면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다. 그래도 엄마인 나의 눈에는 아주 작은 낯빛의 차이도 괜히 마음에 걸렸다.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자 나는 막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먼저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생선을 좋아하던 아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생선 요리를 자주 만들어 먹곤 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릇을 막내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며 먹어보라고 했는데 막내는 젓가락만 대충 댈 뿐 거의 먹지 않았다. 한 입 먹고는 틈새 물을 마시고 다시 한 입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는 속으로 조금 의아했다. 입맛이 없나 싶어 다른 음식도 권해보았지만 반응은 비슷했다. 입맛이 없으니? 하고 물었더니 괜찮다는 말만 짧게 돌아왔다. 그 말투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져서 그 순간부터 마음 한켠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막내딸의 예민한 기색은 더 분명해졌다. 누가 별뜻 없이 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평소라면 웃고 넘길 이야기에도 차갑게 반응했다. 식당이 시끄럽고 사람도 많아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서 그렇게 날카로운 반응이 이어지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딸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선뜻 떠오르는 이유가 없으니 더 답답했다. 가족끼리 함께 있는 자리인데도 딸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이 하나 생긴 것처럼 느껴졌다. 웃으면서 분위기를 맞추려 해도 마음속 서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더 이상한 것은 다른 아이들의 분위기였다. 모두가 막내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는 있었지만 말끝마다 잠깐씩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 있었다. 사위도 유난히 말을 아끼고 있었고 다른 식구들도 막내의 표정을 슬쩍슬쩍 살피는 듯했다. 나는 그 분위기를 느끼고는 더욱더 불안해졌다. 혹시 나만 모르고 있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기도 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부러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밥을 먹었다. 그렇게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은 당연하게도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처음 집을 나설 때 품고 있던 설렘은 어느새 사라지고 내가 괜히 끼어든 사람처럼 머쓱한 기분마저 들었다. 막내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특유의 해맑은 웃음도 없었다. 평소 같으면 식사가 끝난 뒤에도 더 앉아있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모두가 어서 자리를 정리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먼저 일어나겠다고 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서운함이 조용히 쌓여갔다. 오랜만에 모두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기에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식당에서 있었던 장면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막내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밀어내던 모습, 무심하게 짧아진 말투,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시선을 피하던 순간들까지 하나씩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면서도 생각은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갔다. 내가 모르는 사이 아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힘든 일이 있는데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서운한 마음만 있었다면 차라리 덜 복잡했을 텐데 걱정까지 섞이니 마음이 더 어수선해졌다.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서운해도 쉽게 미워할 수가 없다. 괜히 날카롭게 굴었다 싶다가도 혹시 몸이 안 좋은 건 아닌지 먼저 걱정하게 된다. 오늘도 그랬다. 섭섭한데도 마음이 자꾸 아이 쪽으로 기울었다.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앉아 있으니 낮의 장면들이 더 또렷해졌다. 유난히 좋아하던 냄새에도 얼굴을 살짝 찌푸리던 막내딸의 표정이 떠올랐다. 물컵을 자주 쥐었다 놓았다 하던 손끝도 생각났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오늘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 얼마 전부터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조금 예민한 듯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피곤해 보이기도 했다. 그때는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오늘 일까지 겹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사소하게 지나쳤던 변화들이 늦게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걱정은 조금씩 더 커졌다. 혹시 어디 아픈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걸 보니 속이 불편한가 싶기도 했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는 걸 보니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사위와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부모라는 게 참 그렇다. 자식이 말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미 다 큰 자식인데도 어린 시절처럼 아픈 곳은 없는지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앞선다. 잘 웃고 잘 먹고 기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 이야기하던 그 아이가 오늘은 왜 그렇게 낯설어 보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마음이 자꾸 저려왔다. 저녁이 제법 깊어질 무렵이었다. 집안이 조용해져서 물 끓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던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 시간에 누굴까 싶어 나가보니 문 앞에 막내딸과 사위가 함께 서 있었다. 방금 그렇게 어색한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둘이 다시 찾아온 것을 보니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막내 얼굴은 어딘가 긴장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섰다. 둘을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내오려는데 막내가 먼저 나를 불렀다. 엄마. 짧은 한마디였는데도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여 나도 모르게 바로 앞에 앉았다. 막내는 한동안 손끝만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괜찮으니 편하게 얘기하라고 했지만 사실 아주 많이 긴장하고 있었다. 사위가 막내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제야 막내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원래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얘기를 꺼내려고 했다고 한다. 혹시라도 조심해야 할 일이 생길까봐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하필 오늘 몸도 마음도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막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아기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춰버린 듯 했다. 나는 막내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말이니?
하고 다시 물었다. 막내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위도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그제야 나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입맛이 없었는지, 왜 괜히 예민해졌는지, 왜 가족들이 다 조심스러웠는지를 한꺼번에 알아차렸다. 마음속에는 놀람과 안도감, 그리고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막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했어. 그 말을 하자 막내의 눈가가 바로 붉어졌다. 사실 막내딸은 그동안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어 했다.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반복해왔지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고 언제부턴가 우리 집 사람들은 막내에게 아이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됐다. 그런 막내에게 선물 같은 아이가 찾아오게 됐으니 기쁘면서도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젊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를 잃게 될까봐 소가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기쁜 소식인데도 바로 알리지 못하고 걱정했을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고 또 고마웠다. 그 뒤로는 아까의 어색함이 거짓말처럼 풀어졌다. 막내는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병원에 다녀온 날 얼마나 떨렸는지, 처음 확인하고도 믿기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일, 사위와 둘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꾸만 막내가 어릴 적 내 손을 잡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다니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내 눈에는 아직도 아이 같은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고도 뭉클했다. 나는 막내딸에게 말했다. 내가 또 손주를 보는구나. 막내가 그 말을 듣고는 웃으면서 엄마, 앞으로 손주 데리고 자주 올게요. 하고 말했다. 사위는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고 막내는 벌써부터 잠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들떴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작은 아이가 벌써 우리 집안의 기쁜 이야깃거리를 한가득 안겨준 셈이었다. 이름은 벌써 생각해 봤느냐고 물으니 둘 다 아직 아니라며 웃었다. 아들일지 딸일지도 모르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했지만 막내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속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떤 얼굴일지, 누구를 닮을지, 웃는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졌다. 막내는 엄마, 나 닮으면 고집 셀까봐 걱정이야 하고 웃었고 사위는 그래도 말은 잘하겠죠 하며 받아주었다. 그 소소한 대화가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듣고만 있어도 자꾸 웃음이 났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막내가 다시 내 곁에 바짝 돌아와 있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막내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나 역시 가슴에 걸려있던 것이 말끔히 풀렸다. 오늘의 어색했던 식사 자리는 결국 더 큰 기쁨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셈이 되었다. 둘이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제는 막내가 몸조리 잘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바랄 뿐이다. 앞으로 조심할 날도 많고 걱정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소중한 아이가 찾아오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 마냥 행복하다. 어떤 계절에 태어날지, 어떤 울음소리로 우리와 만나게 될지, 그 작은 손을 언제쯤 내 손에 올려볼 수 있을지 자꾸 상상하게 된다. 내 아이가 엄마가 되고 나는 또 한 번 할머니가 된다. 참 고맙고 참 다행이고 참 행복한 삶이다. 이야기를 적다 보니 어느새 보리차를 다 마셨다. 고소한 차를 마셔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 든다. 막내딸의 임신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겠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 저희 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일들도 좋아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적적했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